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년 만에 두 번째 주지사 소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홍수 피해가 난 뉴저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가구 등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된 9.11 테러가 내일로 20주년을 맞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씻겨지지 않는 아픔을 나우엔덴에서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국 내 1억 명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6대 조치를 발표한 이후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반발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해 정치권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연방 공무원은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두 210만 명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는데 군인과 납품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공무원은 75일 이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들 역시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습니다. 백신을 접종받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은 약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항공기를 탑승하는 여행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 $500부터 최대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포츠 경기장 등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는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해야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테스트기의 생산도 늘어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중대형 소매업체에서 자가검사가 가능한 즉석 테스트기를 원가에 판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 백신 미접종자 수는 약 8천만 명 수준. 이번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자율적인 권고가 아닌 의무성이 요구되는 강제적인 접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I think he's gone too far. You can't make people get an injection. It's not a freedom issue. It's about protecting everybody's health and everybody's well-being. 공화당 측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자율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의 반발은 더 심각합니다. 각 주별로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결국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국내 12세 이상 인구 중 62.5% 상당인 1억 7,73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인구를 합칠 경우 73.4%로 늘어나는데 백신 접종 속도는 지난 4월 이후 주춤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확대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여부를 묻는 특별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를 물러나게 하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당선된 이래 18년 만에 치러지는 두 번째 소환 선거인데요. 과연 결과도 18년 전과 비슷할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려했던 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고 지지자들의 재정적 지원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1,000만여 명, 공화당 유권자는 530만여 명으로 민주당 유권자가 2배가량 더 많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유권자 600만여 명도 진보 쪽에 더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어제까지 폴리티컬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유권자는 380만여 명, 공화당 유권자는 180만여 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폴리티컬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뉴섬 주지사가 유리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공화당이 차지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rry Elder not only supported Donald Trump, he's to the right of Donald Trump. 주지사 소환 시 대체 후보 1위인 공화당 소속 레리 엘더 후보는 오늘 샌디에고를 방문해 주지사가 되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인 뉴섬 주지사가 잘못한 문제를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So crime is going up, the cost of living is going up, homelessness is going up, the quality of our schools are going down, business people are leaving. 한편 엘더 후보는 LA 지역 노숙자 밀집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백인 여성이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유권자 58%가 뉴섬 주지사 소환 반대에 표를 던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BC 샌디에고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54%가 뉴섬 주지사 유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각각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는 뉴섬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달 말을 끝으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6월 25일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는데 추가 연장이 이뤄지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로 회의를 종료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퇴거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도 공식적으로 퇴거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앤서니 랜던 가주 하원의장은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특정 유예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건물주들의 반대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시점이 됐습니다. 세입자들의 렌트비 체납은 건물주들의 모기지 체납으로 이어지고 금융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론 퇴거를 유예하는 것보다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기간 늘어난 세수분에서 52억 달러를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0월 1일기에 퇴거 유예 조치는 종료될 것이 유력합니다. 한편으론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주지사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권한이 있지만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소환 선거에 회부된 상황이라 입지가 제한적입니다. 최근 기습폭우로 침수된 뉴저지 지역 주택가를 돌며 주민들이 집 앞에 쌓아놓은 가구나 생활용품을 훔쳐 달아나는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 메인빌 등 홍수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은 주택 침수로 물에 젖은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말리기 위해 집 밖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는데 약탈범들이 밤중에 주택가를 돌며 이를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 주민 크리스티안 가르티아는 하룻밤 사이에 거리에 쌓아놓은 물건 중에서 값비싼 프로페인 탱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약탈범들은 고철을 찾기 위해 쌓아둔 물건 더미를 파헤치고 있어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피해 현장 모습을 찍는 척하면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점 찍었다가 훔치는 약탈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쌓아놓은 물건 위에 비닐 봉수포를 쳐 도난당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메인빌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에서 홍수 피해자의 재산을 훔치는 약탈범은 누구든지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을 입구 등 곳곳에 전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쌓인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청소 용역업체의 직원을 사칭해 저렴한 가격에 침수된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운반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주민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남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인된 업체가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러더포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잭슨 애버뉴 일대 주택들이 파괴되고 침수됐지만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재해보험회사와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구매 결제를 막는 것이 반경쟁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앱 결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오늘 앱스토어 내에서의 결제만을 허용하고 개발자들이 자체적인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없게 한 애플의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90일 안에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트나이트 등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의 일환입니다. There's essentially a 30% tax to be in that app store. Epic alleged that Apple was a monopoly and it was abusing its power through charging us a 30% fee. 법원은 그러나 에픽 게임스가 제기한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 반경쟁적 조치는 인정하지만 애플의 모든 영업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픽 게임스 측도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에픽 게임스는 수수료 없이 자체적으로 외부 결제 허용을 받아낸 반면 애플은 반독점 기업이란 오명을 피했다는 점에서 각각 절반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7시 59분 보스턴을 출발해 LA로 향하던 항공기는 여느 때와 같이 맑은 가을 하늘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어느 순간 항로를 바꿔 뉴욕으로 가고 있었고 승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81명의 승객 중 5명이 테러범이었으며 이들이 비행기를 납치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47분 후 여객기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건물로 돌진하며 건물에 박혀버립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14분 또 다른 여객기 한 대가 보스턴을 출발해 LA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역시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움직였으며 9시 3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쌍둥이 건물은 화재 발생 1시간 42분 만에 붕괴되며 인근 건물까지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7분에는 또 다른 비행기가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의 서쪽면에 충돌해 화재를 일으키며 건물 5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시 3분에는 피츠버그 인근에 추락한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승객들은 먼저 충돌한 비행기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납치범들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해당 비행기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또는 백악관에 충돌할 뻔했습니다. 당시 일어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테러범들을 포함해 2,996명이었으며 6,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의 여파로 당시의 기억을 뒤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픔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마고 씨는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And Sean called her and said, I'm trying to escape. They talked about different ways to escape, going down, up. The stairwells were full of smoke.
He said, please tell my family I love them. They talked about their lives together and that they loved each other. And they said goodbye to each other. And she was on the phone when that tower collapsed. 테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역시 삶은 순탄치 않습니다. 해군 출신의 퇴역 경찰관 윌 히메노는 20년 전 무역센터에 잔해에 갇혀 있었던 어둠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경찰 경력을 마감시킨 다리를 보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불타는 파편들이 팔에 떨어지고 다리에는 불덩어리가 날아와 꽂히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던 윌은 결국 죽을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If I die today, at least I die trying to help people. 눈을 떴을 때는 구급대원들이 윌을 구하고 난 뒤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가 아닌 동료들의 죽음과 구조대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9.4일생으로 살아난 윌은 현재 생존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2권이나 발간해 트라우마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충격 속에 일어난 9.11 테러.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 미국 유산 상속과 세금이란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한미 비교세법이 주 분야인 임승혁 변호사가 한국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과 그로 인한 미국 내 세법을 설명합니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LA 한인회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배워보는 문화의 샘터 교육 강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6시 한인회 온라인을 통해 생활 달의 시연과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다도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좌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마크 다카노 연방 하원 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8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카노 의원이 발의한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구제법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미 보훈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연방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오늘 주요 수출국 한상기업들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춘진 AT 사장은 한상기업들의 역할이 크다며 K푸드가 현지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상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지 LA 홍보위원회가 주최한 직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20주년과 직지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토요풍류가 초청 공연을 펼쳤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공연을 유튜브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